최근 미국 조지아주의 한 배터리 공장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475명의 작업자가 일시에 구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300명 이상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들이 체포된 바로 그 순간부터 미국 전역의 4개 거대 배터리 공장이 동시에 멈춰섰던 것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오하이오 공장, 무려 수십조 원이 투입된 미래 산업의 심장이 한순간에 정지했습니다. 한 미국 경제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급망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국인들이 떠나자 첨단 공장들이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다. 미국의 심장을 멈춘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진짜 실력 그리고 세계 최강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의 기술 독립성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은 2025년 9월 4일 새벽 5시. 미국 조지아주 서베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대의 검은색 SUV가 공장을 포위했고 하늘에는 헬기가 맴돌았습니다. 마치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러 온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실제로는 미국 이민세관단 속국과 국토안보수사국이 주도하는 대규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이었습니다. 오전 6시 500명이 넘는 연방 요원들이 공장 곳곳으로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이 들려 있었고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작전의 규모는 미국 이민 단속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였습니다. 김태현 현장 관리자는 그날 아침을 잊을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죠. 단속이 시작되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들이 하나둘씩 포착되어 임시 수용구역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대부분이 ESTA 비자로 입국해 현장에서 기술 지도와 설비, 설치 작업을 담당하고 있던 전문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스티븐 스트랭크 국토안보수사국 특별요원은 기자회견에서 서류가 미비한 자들을 많이 체포하고 있다며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속이 끝났을 때 총 475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였고 LG 에너지 솔루션 소속만 47명, 협력사 직원이 25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조지아주 폭스턴의 IC 구금 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체포된 바로 그 순간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4개 공장 건설 현장이 동시에 멈춰선 것입니다. 이정훈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지아 공장 사건이 터지자마자 회사 차원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모든 ESTA 비자 출장자는 즉시 귀국, B1, B2 비자 소지자들은 숙소 대기 명령이 떨어진 거죠. 사실상 모든 한국 인력이 현장에서 빠진 셈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서 건설 중이던 4개 공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조지아 공장은 현대차와의 합작으로 연간 30GWh 규모, 애리조나 퀸크릭 공장은 총 53GWh 규모로 북미 최대의 독자 생산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은 도요타 배터리 생산 기지, 오하이오 파이트 카운티는 혼다 합작 공장이었습니다. 이들 공장에 투입된 총 투자액만 수십조 원에 달했고 모두 2026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이 공장들의 배터리 생산 장비였습니다. 전체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산이었고 그 복잡한 설치와 조정, 작업은 한국에서 온 전문 기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빠지자 최첨단 공장들이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박민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미국 법인 임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배터리 생산 라인은 단순히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온도, 습도, 압력, 화학 반응의 미세한 조절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기술자가 한 사람 완성되는데 이런 사람 없이는 공장은 그냥 거대한 철골 구조물일 뿐이에요. 미국 언론들도 이 상황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한국 기술자들의 체포가 미국의 전기차 혁명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들이 한국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72시간 만에 서울 외교부에는 비상상황실이 설치되었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상황을 지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위반이 아닙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존엄과 한미 경제 협력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구금된 국민들의 조속한 석방과 존엄한 귀국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대응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법무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24시간 상황실이 가동되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매일 2회씩 상황 브리핑이 이루어졌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국민의 권익과 투자기업의 활동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접 나섰습니다. 한편 구금된 한국인들이 수용된 조지아주 폭스턴 IC 구금 시설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 시설은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곳으로 열악한 환경과 비인도적 처우로 수차례 논란이 된 바 있었습니다. 김영호 구금자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남편이 전화로 말하길 하루에 물 한 컵도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해요. 화장실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잠자리도 차갑고 더러운 바닥이라고. 우리 남편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엔지니어인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진짜 반전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구금된 지 3일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하던 기술자들이 공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 LG에너지솔루션 본사에서는 조지아 공장을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한국의 기술자들은 미국에 있지 않아도 공장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창호 LG에너지솔루션 CTO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트윈 기술은 단순히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의 모든 장비, 모든 공정, 심지어 환경 변화까지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 공장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이 구금된 상황에서도 서울에서 원격으로 조지아 공장의 품질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72시간 만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원인을 찾아내고 정확한 수치와 함께 해결책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미국 현지 관리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 미국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공장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건 마법이 아니라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은 한국이 미국을 가르쳤다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내보냈고, 워싱턴 포스트는 21세기의 새로운 기술 종속이라는 분석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한국 배터리 기술의 실상이었습니다. 미국 내 8개 배터리 생산 공장 중 한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곳이 대부분이었고,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성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IRA의 핵심은 전기차 공급망의 자국 내 구축인데, 실제로는 한국 기술과 한국 인력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한편 구금된 한국인들의 송환을 위한 한미 간 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순한 송환이 아닌 존엄한 귀국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측에 3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추방 기록 삭제. 둘째,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 금지. 셋째, 귀국 과정에서의 존엄한 대우. 이는 그동안 한국 외교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존엄 없는 귀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단언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 헌신한 기술자들이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 투자 유치를 강조해왔는데, 이 두 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한 것입니다. 특히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침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평소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으로 유명했던 캠프 주지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며칠간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캠프 주지사가 이번 단속에 사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한국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5일째 백악관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된 것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외국인 노동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야 하며 적절한 취업 허가가 있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과 함께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하다는 문장이 포함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백악관 내부 메모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메모에는 한국 기술자들의 존엄 보장, 재입국 가능성 열어두기, 양국 관계 고려한 신중한 처리 등의 지침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72시간 만에 구축된 범부처 대응 시스템, 실시간 상황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무엇보다 존엄 외교라는 새로운 개념의 제시가 미국을 움직인 것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장은 후일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단순한 이민법 위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 기술 패권의 향방,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존엄이 걸린 문제로 접근했어요. 그 결과 미국도 우리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두 회사는 공동으로 미국 투자 재검토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현대차는 총 210억 달러, 우리 돈 약 31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던 상황에서 이 카드의 위력은 상당했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임원진 회의에서 투자는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며 우리 직원들이 존엄하게 대우받지 못한다면 투자 계획 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 측에도 전달되었고 조지아주 정치권을 긴장시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김기수 최고인사 책임자는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현장에서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지금은 우리 직원들의 신속한 조기 석방이 최우선이라며 정부에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주고 있는 만큼 모두의 안전하고 신속한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압력이 효과를 발휘한 걸까요? 사건 발생 일주일째 드디어 극적인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구금자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표현에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이라는 용어를 병행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존엄 외교가 통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추방은 범죄자에 대한 강제 조치이지만 자진 출국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비록 결과는 같더라도 그 의미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투입해 구금자들을 귀국시키겠다고 발표하자 미국 측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대한항공의 B747 전세기가 투입되었고 이는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조 현 장관은 9월 10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난 후 한국 기자들에게 구금된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확약받았다며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5년 9월 11일 드디어 한국인들의 귀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지아주 폭스턴의 ICE 구금시설에서 8대의 버스에 나누어 탄 316명의 한국인들이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함께 구금되었던 중국인 10명, 일본인 3명, 인도네시아인 1명도 같은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의외였습니다. 패배감이나 굴욕감 대신 오히려 묘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던 것입니다. 김성민 귀국자 중 1명은 출발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직접 보았거든요. 전세기는 현지 시간 11일 정오에 애틀랜타를 출발해 약 15시간의 비행 끝에 한국 시간 9월 12일 오후 3시 23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들을 위해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된 이들을 위해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배정했고 모든 승객에게 비즈니스 클래스용 어메니티 키트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개별 차량 서비스까지 제공해 가족들이 공항에서 만나 자택까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함께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귀환하셔서 기쁘다며 귀국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항 입국장 앞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박수로 이들을 맞았습니다. 한 시민은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진짜 자랑이라며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귀국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4개 공장은 여전히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합작 공장은 이미 6조 원이 투입되었고 추가 투자액까지 합하면 9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연간 30만 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었던 이 공장이 언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애리조나주 퀸크릭 공장은 7조 2천억 원이 투입된 북미 최대 규모의 독자 생산 공장으로 차세대 46 시리즈 원통형 배터리와 ESS용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미시간 랜싱 공장은 도요타와의 협력 프로젝트이고 오하이오 파이트 카운티 공장은 혼다와의 합작 사업입니다. 이 모든 공장들이 현재 한국 기술자들의 부재로 건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배터리 생산 장비의 90% 이상이 한국산인 상황에서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정상적인 설치와 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비자 이슈입니다. 구금자들이 잦은 출국 형태로 귀국했다고는 하지만 미국 재입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ESTA나 단기 방문 비자로는 이런 전문적인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특별 취업 비자 신설을 요구했고 기술자들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과 산업계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캠프 주지사가 뒤늦게 조지아주는 한국 기업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다른 주지사들도 한국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KT 홉스 애리조나 주지사는 애리조나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주 차원에서 별도의 비자 지원 시스템도 검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입니다. 상원외교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열어 한미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하원에서는 숙련 기술자 비자 확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응 변화입니다. 평소 강경한 이민 정책을 지지하던 의원들도 고급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인 존 코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불법 이민의 방지이지 미국 경제의 필수적인 기술자들의 배제가 아니다라며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기술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이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 그리고 기타 대미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이 모두 비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창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것은 미국의 첨단 제조업이 사실상 한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한국이 을이 아니라 갑갑의 위치에서 당당하게 협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생산의 모든 공정을 시스템화하고 디지털화한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가 명확해진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미국 공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 기술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글로벌 톱 10에 모두 포함되어 있고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력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난 20년간 한국이 배터리 기술에 투입한 연구개발비만 수십조 원에 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양성해온 결과입니다. 현재 한국의 배터리 관련 특허 보유 건수는 전 세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핵심 원천 기술의 경우 50% 이상을 한국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없이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제대로 된 배터리를 만들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은 바로 이런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초강 대국도 한국 기술자 300명 없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정부의 품격 있는 대응, 그리고 한국인들의 당당한 자세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존엄 없는 귀국은 없다며 원칙을 지킨 한국 외교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의 면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약소국이었다면 이런 당당한 요구를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당당하게 자국민의 존엄을 요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구금된 한국 기술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열악한 구금시설에서 일주일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한 귀국자는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이번 일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당당하게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다루는 사람들의 품격과 자부심이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강국입니다. K-팝과 K-드라마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는 K-기술, K-이노베이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IT 등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한국이 사실상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모든 전자기기의 두뇌인 반도체, 정보를 보여주는 창인 디스플레이 모두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감기만 걸려도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과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선배들의 피와 땀, 88올림픽과 2002 월드컵을 통해 세계에 우리의 역량을 알린 도전 정신, 그리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며 더욱 강해진 저력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막의 한복판에서 플랜트를 건설하는 기술자, 심해에서 석유를 시추하는 엔지니어, 우주정거장에서 사용될 부품을 만드는 연구원들까지.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얼굴입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차세대 배터리 기술,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런 기술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은 기후변화 해결의 열쇠이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술을 통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과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추격하던 나라에서 선도하는 나라로 변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이며 이런 성과를 만들어낸 주인공들입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 책상 앞에서 밤늦게 공부하는 학생, 가정을 지키는 주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민들 모두가 오늘의 기적을 만든 주역들입니다.
조지아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과 한국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없이는 그들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의 위치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 양성입니다. 오늘의 한국을 만든 것이 사람이라면 내일의 한국도 사람이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조지아 사건에서 보여준 존엄. 외교의 정신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품격 있는 국가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스타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던 관광객들이 이제는 K-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대학에 유학을 오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의 매력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조지아 사건은 그런 한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 기술자들이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의 진짜 실력과 품격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모여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또 다른 대한민국의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기적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